네,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잘 밝혀내고 정리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10월 유신 꼭 40년 전 오늘이 10월 유신을 감행했던 그런 날입니다. 말이 10월 유신이지 당시 명치 유신과 유사하게 언론에 보도하고 주장했습니다만 바로 핵심은 국회를 해산한 것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에 국회 해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영구 집권 체제를 갖추려고 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서 삼선 개헌을 하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부터 국회가 없어졌습니다. 통일제 국민회의로 바뀌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원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1979년 박정희는 김재규의 비운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전두환이 들어와서 87년까지 우리는 국회가 없는 반쪽짜리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겨울공화국의 시대를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민주화를 쟁취해서 87년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요즘 정치장학회 문제가 되는 걸 보고서 아직도 유신의 잔재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신의 결과물들은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가지고 무엇을 할지 젊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LL 문제 가지고 역시 용공음의 공작을 또 하려고 대들고 있습니다. 전 외통위에서 정문원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외통위에서 한 발언을 상임위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정론관에 나와서 똑같이 발언을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외통위에서 숨어서 발언하는 그런 비열한 행위를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외통위원이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 감사에 갔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교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피해하지 않는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동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활은 어렵습니다만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국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심한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한류 때문에 동경 시내에 한인타운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굉장히 그늘이 져 있고 조금씩 회복은 됩니다만 다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일 관계를 올바로 잘 정립해서 그곳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모든 정책을 다듬어서 정권 교체를 해서 한반도에 그리고 외국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금년도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을 중심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아쉽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매체 등에서 모든 것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감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리에 대한 사항도 밝혀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신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우리 민주당에 또 특히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영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절신을 해주십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계속해서 지난 주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어제까지 문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를 보더라도 문방위는 우리가 소수 의석이고 또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여당이 행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아버지가 간단한 재산을 따로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국민적 분노가 끓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 문방위는 물론 교과위에서도 정수장학회의 이사장 최필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지만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도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나 정우택 최고위원, 안대희 위원장 등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심지어 이사도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공개적 발언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과거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연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관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 게 아니라고. 자기 게 아니니까 우리는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그러면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환원을 해야지. 어떻게 공영방송인 MBC의 주식 30%를 팔아가지고 경남 지역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그리고 부산일보 주식 100%를 팔아가지고 부산 지역의 노인정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수 장학회에 대한 주 토론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재천 문방위 간사가 보고를 해주시고 곧 이어서 배재정 의원께서 특별히 좀 밝혀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신경민 의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원식 총무본부장이 담쟁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있을 것이고, 강기정 동행 2본부장의 요구로 부본부장인 이상직 의원께서 직능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소집해가지고 NLL 문제로 우리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NLL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NLL 문제는 정근원 의원이 노무현, 김정일 두 정상의 단독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 증거로 합의 해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정상회담의 경험을 가졌습니다마는 정상은 단독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배석자가 있지만은 사진을 그렇게 찍고 그 표현을 단독 회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김정일 두 분의 비밀 단독 회담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독 회담이 없었는데 어떻게 녹취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녹취록도 없습니다. 정문원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사항과 다른 NLL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주장했으나 당시 설명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 자료, 이것이 2007년 10월 4일 당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14 정상회담의 내용이 10월 4일 날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10월 4일 이후 10월 8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외 설명 방향,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인터넷에 지금도 올라 있고 우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NLL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제 설명보다는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복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각 상임위에서 질문 시간에 NLL을 논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전부 카피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배부를 할 테니까 무장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그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속기록에 남아서 역사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외 설명 방향 10페이지에 보면은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타이틀하에 첫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토의된 내용은 하고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NLL의 성격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기본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음. 김정일 위원장도 NLL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우선 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측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이라는 경제협력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합의한 것이고, 두 번째, 이번 회담으로 NLL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의 NLL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정상선언의 서해 공동 어뢰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의 경계선을 협의하고 정한 것이 아님, 이렇게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NLL은 1953년도 클라크 미군 사령관에 의거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북 간에 서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도부터 북한에서 NLL 문제를 자꾸 제기했지만은 지금도 어제도 뉴스 보면은 어선 하나가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들이 넘어가라.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LL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신을 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14선언에서 결코 새누리당이 주장한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유당 이래 모든 선거에 색깔론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모든 것은 박희춘 수석의 설명 등은 자료로 보시고 최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분방에 정수 장학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책위에서 5, 6, 7, 8페이지에 걸쳐서 9페이지에 걸쳐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 정책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중심으로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일이라서 정치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학습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정치학습 문제는 부산 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사실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9.1 장학회라는 게 부산일보 9.1 장학회인데 부산일보가 사실 역사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신문입니다. 이를테면 3.15 부정선거 당시에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가 철판에 맞았고 그다음에 그 시체가 4월 10일인가요? 그때쯤 마산 앞바다에 떠오릅니다만 그 사진을 맨 처음에 보도하고 전 세계에 알린 신문이 사실은 부산일보입니다. 그 부산일보를 모티로 한 장학회가 9.1 장학회인데 또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부산 지역의 대부분 어려웠던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많이들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 형편이었는데 그때 이 9.1 장학금을 받았고 김기태 씨가 역시 부산 상고 출신이신데 부산 상고 다니실 때도 이 장학금으로 다녔다는 그 부산일보 보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정 축제자들 재산 환수라는 명목을 빕니다만 그건 뭐 사실은 거짓입니다. 이 9.1 장학회가 대체적으로 지금 부정 축제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일파였다 이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계속 인터넷에 친일파였다는 그런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척치회사에서 자료를 땅을 불화받았다는 기록 정도는 있습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조차도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가지고 친일파였고 그 다음에 부정 축제자였기 때문에 환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71년 대통령 선거 때
이 5.16 장학금 문제를 심각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은 수천억 원인데 장학금은 고작 1천만 원 주고 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박정희 재산이라는 건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71년 4월 10일 부산 유세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 동아일보에 대해서 특필이 되지요. 그러자 4월 20일경에 이 재단 쪽에서 이건 재단법인이고 박정희 기본재산이 아닌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비난하느냐. 정치공세 멈춰라.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찌됐건 4월 27일 날 선거를 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퇴보를 했고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된 겁니다. 아마 곧 어느 언론사에서 바뀔 겁니다만 당시 대선 자금으로 이 MBC 주식을 일부 선매각해서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고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 야당 의원은 나중에 사소한 이를테면 재무위 간사로서 떡값을 받았는데 그 떡값을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나눠주지 않았다. 이 명목으로 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유신 직후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재벌들을 끌어들입니다. 지금 대부분 비판 중에 하나가 정수장학회 그리고 MBC 지분 중에 재벌들 지분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역사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찌됐건 지금도 MBC 전체 지분이 10억인데 자산이 10억인데 그때 한 7억 정도를 사실 끌어들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거고 전적으로 대구사범 출신들 그리고 박정희 일가가 이 정수장학회를 계속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81년이 되죠. 81년에 그 나머지 70% 지분들, 재벌들한테 잠시 맡겨놨던 지분들 있죠. 이를테면 명의신탁해놨던 지분들 전부 다 환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0%는 박근혜 지분으로 인정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동서에게 계속 장학회를 맡기고 나머지는 이제 KBS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MBC 재산은. 그리고 이제 87년에 와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KBS가 가지고 있던 MBC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전히 부산일보 지분은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논의 끝에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지분 70%를 주는 거죠. KBS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그래서 현재 MBC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88년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께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관영 의장 입법 청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려줘라. 이거 빼앗은 거 아니냐. 강탈당한 재산 아니냐. 그리고 주로 박정우 의원이나 그 다음에 박관영 전 국회의장 이분들께서 계속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95년까지 오죠. 95년에 드디어 박정우 의원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YS 정부입니다. 이거 주인 찾아줘라. 주인 없지 않느냐. 속으로는 이제 주인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국가로 환수해라, 환납해라 이런 의미였죠. 그러자 그때 내가 주인이라고 나타난 게 박정희 후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사장을 위임해 놓다가 그래 내가 맡을게 이거 내 거니까 그리고 95년에 처음으로 이사장으로 정면 취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급을 한 20억 원 정도 받아갔던 거고 10년 동안 계속 지배를 해오다가 2005년 들어서 다시 2004년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과거 청산 문제가 이제 현안이 된 거죠. 그래서 역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과거사 청산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께서 특위를 만들고 노웅래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고 우리 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2005년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우선 과거 청산 대상 조사 대상으로 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겁났겠죠. 지목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 며칠 전에 그때 비로소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95년에 박정우 의원과 박계동 의원께서 이 실소유주는 박근혜니까 박근혜를 정의채택하자 정수장학회를 정의채택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때도 물론 거부하죠. 민주당이 격렬히 반대해가지고. 왜 반대했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1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때도 똑같이 정수장학회나 일부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MBC 지분을 일부 매각해가지고 대선 선거장으로 활용했었고 활용했다는 공격을 당시 야당은 분명히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소유주는 박정희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분명히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05년에도 국정원 과거사위를 통해서 돌려줘라. 잘 아시다시피 민사상 소멸 시효는 7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지방법원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 정도 판결만 내렸을 뿐이지 과거 청산과 관련된 정치적 소멸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과거 청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상 사실대로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가능한 건 원상회복시켜주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건 국가가 배상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수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념사업을 충분히 해라 이겁니다. 이런 과거 청산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수장학회 처리나 그 다음에 MBC 지분 처리는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지금 71년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이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쟁점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미 2004년 5년에 이 문제를 다뤄오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쭉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들 문방위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계속 열심히 노력할 거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늘 의총을 연 취지가 문방위 차원을 넘어섰고, 이것이 그래서는 얼마나 큰 쟁점이고 과거 청산 문제가 얼마나 우리 역사를 옥죄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좀 더 우리 의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대를 하고요. 저보다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배재정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표와 정수장학회 관련성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예. 문방위 차원에서는 참 사실 괴롭습니다. 한성규 위원장이고 저희들이 뭐 사실 15대 15 여야 동시입니다만 증인 신청 시한은 현실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문진과 그다음에 MBC 국정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계속 토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일요일날 상의했던 원내대책에서 상의했던 대로 교과위와 문방위가 청문회나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안이 지금 국정조사를 신청을 하지 이런 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다. 제가 관여할 일도 간섭할 일도 아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민혁당 사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공화항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딱 잡아떼거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과연 정수장학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통화 내역입니다. 지난 12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그 직후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 처장은 주말 동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기획조정 특보를 맡고 있는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박근혜 후보 보좌관입니다. 캠프에서 정무와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호성 씨와도 접촉했습니다. 여기 통화 내역에 나오는 어제는 14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3일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측근인 두 사람이 정수장학회와 사건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왜 측근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정수장학회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사건 파장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부산일보와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수장학회 문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필리 이사장, 국감장에도 나와야 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요즘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소회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최재청 간사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수장학회는 50년 전 군사 독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빼앗은 작물입니다. 그 망령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긴 역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부산일보와 MBC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어려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부산일보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역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민영화 계획, 우리가 대화록 전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BC 지분을 매각해서,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음모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어떤 거대한 손이 있는가, 미래 권력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문제, 그동안 부산일보만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MBC 지분 매각, MBC 민영화 계획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부산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셨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잘못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록이 아니고요. 통화 기록입니다. 예, 통화 기록입니다. 예,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 신경민 막말 파문이 나가고 오래간만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뷰징 해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앵커 한 이후에는 가끔씩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MBC 보도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MBC 뉴스 그리고 제 관련 뉴스도 그렇고요. MBC 뉴스가 이제 추락을 넘어서서 하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아실 거고요. 말미에 제가 간단히 신상 발언할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무관론은 최간사께서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싶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MBC가 공영방송으로 들어가 있는 방송 체제는 87년도 민주화 이후의 산물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치열하게 몇 달 동안 전 국민적 토론을 했고 국회가 관여를 해서 방문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우물쭈물해서 만들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주관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서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여러 가지 보도가 엇갈립니다만은 MBC가 그 사이에 민영화 내지는 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자산평가를 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1조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조였던 때도 있고 2조에 가까운 때도 있고 SBS가 최근에 시가를 보면 1조 5천억에서 6천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조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적어도 3천억에서 6천억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포스코 KT 체제, 이건 YTN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YTN 체제로 갔어도 YTN이 어떻게 몰락하고 추락했는지를 눈으로 우리가 직접 지난 몇 년 동안, 4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 체제도 완벽한 민영 체제나 공영 체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 금방 내놓은 김재철 안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감독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상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내일이죠. 19일에 이런 이벤트를 우연을 가장해서 정수장학회가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고 또 MBC는 MBC대로 발표를 해서 동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도 이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내년 중반기 이후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일에 있었을 이 이벤트는 가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허술한 거였는지. 그러나 다행히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이건 기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단한 특종 기사입니다. 하여튼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말미암아서 이 이벤트가 현재로서는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계획은 더 이상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최간사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MBC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고 김재철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로 일단은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측에 대해서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지배구조 개선은 해야 되는 당면과제다라는 논리로 밀고 나가고 있고 어저께 열린 긴급 임시 방문진 이사회에 가서는 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방문진 임시이사회, 긴급이사회에는 김재철 사장이 원래 출석하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출석을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진숙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너무나 같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최필립 이사장한테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필립 이사장은 MBC 생각일 뿐이다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철의 의도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거고요. 지금 임기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 측과 나도 단단한 동아줄이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한 망회 효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간단한 분석으로 볼 수 있고요. MBC 노조, 부산일보 노조, 각종 언론단체 얘기는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실 거고요.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의 동향을 보면 무관론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그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필립 이사장 조기 퇴진론이 새누리당 안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면은 새누리당 지도부, 정수장학회 모두 박근혜 후보의 최종 결심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 해괴한 상황이죠.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는 박근혜 후보의 결정적인 결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 응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고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언론 장악 음모는 이명 박근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시 응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고 다만 일부 보수 언론은 사태를 호도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과 문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수장학회 현관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부산일보 편집국장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을 두드리는 방법, 새로운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날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감을 중단하자, 완전히 중단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감을 잠시라도 16개 상임위원회가 문을 좀 걸어 닫는 건 어떠냐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당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언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제 보도와 관련해서 MBC 뉴스의 추락을 넘어서서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상은 별거 아닙니다. 어저께 문방위가 파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넘게 오후 시간에 기다리면서
도대체 요새 MBC 뉴스가 8시에서 9시로 메일을 간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 지금 다 참석해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사담을 나눈 겁니다. MBC 뉴스의 추락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몇 사람의 MBC 뉴스 책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마치 상임위에서 정식 발언을 통해서 한 것처럼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를 비하한 것처럼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정론관에 가서 제 입장을 자세히 밝힐 것이고요. 허위 사실을 가공해서 전파한 MBC 뉴스의 타락을 일단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MBC 뉴스가 더 이상 제가 몸담았던 MBC도 아닐 뿐더러 MBC의 취재 행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MBC 취재에 더 이상 우리가 진지하게 취재원으로서 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오히려 MBC에 대해서는 녹취가 만약에 있다면 녹취를 틀고 그걸 깨끗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촉구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문 후보와 당의 그 적극적인 대응, 전략적 대응 그리고 MBC 취재에 관한 대응 이런 것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수장학회 예, 그것도 하라고요. 예, 먼저 그 정수장학회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정수장학회 작물매가 우리가 작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저렇게까지 험한 말을 하나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땠던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산일보와 삼화고물을 운영하던 김지태 씨가 58년에 자신의 재산과 토지 10만 평을 내놔가지고 부일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부산문화방송과 서울문화방송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62년도에 중앙정보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최고 권력기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이 김지태 씨 부부를 다 체포해버렸습니다. 김지태 씨는 부정축제법, 해외재산 도피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부인 송혜영 씨는 뭐냐면 외국 나갔다가 카메라하고 반지 사왔다고 그걸 밀수혐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그게 정당하게 세관 통관이 된 거라고 세관원이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까지 체포해서 군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뒤에 이 군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해서 이 부부가 다 풀려났습니다. 그 대가로 김지태 씨가 박정희 씨에게 이 부일장학회를 헌납한 것입니다. 이 재산으로 말하면 헌납한 재산은 부산일보 주식 100%, 또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 그리고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 부일장학회 자산인 그 토지 10만 평을 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이 5.16 장학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5.16 장학회가 나중에 82년도에 정수장학회로 대통령 부부 이름을 따서 대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지태 씨는 박정희 씨한테 말이 헌납이지 강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를 이렇게 작물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사장 10년 했고 또 이와 같은 내력이 있고 또 지금 자기 측근인 최필립 씨가 이사장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얘기하는 것은 참 삼척동자도 아는 일을 누가 믿겠습니다. 마치 그 아침 식사 가족끼리 아침 식사들을 하다 말고서 갑자기 돌아앉아서 나는 가족 아니다 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 지금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녹취록에 나온 게 그러면서 이렇게 MBC 지분 30%, 부산일보 100% 다 이걸 매각하겠다 하는 것은 그 돈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조사를 촉구시켜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우리 이제 국방위원회 지금 그 문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지금 합참이 거짓말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월 2일에 이렇게 CCTV로 기술명을 포착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월 3일에 다시 정정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군 사령부 상황실이 합참 상황실에게 그게 아니다, 이게 노크 기준이다라는 정정복을 했다는데 그것을 밑에서 담당 보고를 받은 담당병이 묵살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명이 신병이 인수된 뒤니까 상황이 종료됐다고 봐서 위에다 보고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자꾸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8일날 우리가 국방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할 때 우리 당 지금 이거 했습니까? 김광진, 그래서 의원께서 이것을 정확히 물었는데 합참의장은 아닙니다. CCTV 포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데, 11일 국정감사할 때 우리가 그걸 물었어요. 이제 보도가 되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합참의장한테 제가 물어보기를, 이게 거짓말로 그때 얘기한 겁니까?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CCTV로 포착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보고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정정보고를 받았던 건데, 그런데 이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이하만 이 처벌을 하기로 발표를 해놓고 나서 어제는 보니까 작전본부장이 합참의장한테 6번이나 CCTV로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10월 3일에 정정보고를 받아놓고도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이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자꾸 작전본부장이 모든 것을 미루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 자부심과 국토 방위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도리로 군대 간 장병들 전체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이 정부가 사과할 일이고, 또 군대 보낸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에게도 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거에도 사례가 있어요. 장관이 물러났어요. 2004년 7월 27일에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 경비정을 NLL 침범 관련 보고 노락의 책임을 지고 부하들에게만 책임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임한 것입니다. 이번 일은 마땅히 합참 정보체계, 정보보고체계 전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